지난주에 업로드했던 시계 소식 영상이 생각보다 호평을 많이 들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가지 시계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저희 채널에서 주로 다루는 범위와 조금 엇나가지만 재미있는 소식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오메가입니다. 오메가는 거의 100년 정도 올림픽 공식 타임키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오메가가 한정판을 꽤 좋아하는 편이기도 해서 올림픽 한정판도 매회 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올림픽이 개최되었고 시계는 조금 전부터 공개되긴 했습니다만 도쿄올림픽 한정판은 이런 디자인의 시계들입니다. 가장 최근으로 비교할 수 있는 평창올림픽 때는 이런 시계들을 출시했었고요. 평창 시리즈가 한정판 느낌이 좀 더 강하고 도쿄 시리즈는 조금 더 대중성을 표방한 것처럼 보이네요. 보통 한정판이라고 하면 특정 키워드가 강하게 부각돼서 호불호가 조금 있을 텐데 이번 도쿄 시리즈는 패키징 박스나 케이스백을 제외하면 특별히 눈에 거슬리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문제라고 할 만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한국인 입장에선 최근 한일 관계 문제도 있고 도쿄올림픽과 관계자들이 보이고 있는 한국에 대한 태도 때문에 국내에서는 큰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더 세계적으로 확대해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올림픽 자체가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여러가지 구설수가 있어서 이래저래 오메가가 낭패를 보고 있는 처지입니다. 시리즈 중에서는 이 모델이 눈에 좀 띄는데요. 제가 일본 사람이었다면 이 시계가 가장 마음에 들었겠지만 한국인 입장에서는 외색이 강한 이 시계를 사서 차고 다닐 만한 용자가 있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스피나커입니다. 얼마 전에 신제품들을 대거 출시했습니다. 다이버 시계부터 GMT 시계, 그리고 캘리포니아 다이어리 돋보이는 크로노그래프 시계들입니다. 스피나커 시계들은 오마주 디자인부터 개성있는 디자인까지 투러치를 대상으로 디자인 선택폭이 꽤 넓은 브랜드인데요. 요즘 게다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 펩시 모델을 많이 봤었는데 이건 좀 특별하지 않은 무난한 디자인으로 보입니다. 다만 홈페이지에 신제품이라고 출시된 시계들은 포인트가 조금 많아서인지 이번에 출시한 시계들은 적어도 제 취향은 조금 아닙니다. 크로노그래프 쿼츠 시계들은 세이코의 VK64 메카 쿼츠 무브먼트를 사용했고 약 290불, 오토매틱 다이버의 경우는 NH35를 사용한 모델의 경우 약 300불 언저리, 셀리타 SW200을 사용한 모델은 약 1300불입니다. 가격이 약간 높게 책정됐다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20% 할인 코드를 공개했고 신제품들이 꽤 많은 모델 품절 상태입니다. 인기가 꽤 많은 것 같네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루포 감마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몇 가지 모델이 세일 중입니다. 다이브마스터 DG1 그리고 DG2 경우에는 26% 할인이 되어서 약 700분에 판매되고 있고 자매 브랜드인 벤츄로의 필드워치도 블루 모델만 22% 할인해서 약 260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는 국내 판매처가 있으면 약간 더 비싸도 국내 판매처에서 구매하는 편인데 이 모델들은 관부가스를 포함해도 꽤 저렴하게 판매가 되는 중이라서 계획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가 꽤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꽤 오래 주문할 수 없었던 피스메이커도 선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약 300달러고 보통은 선주문 기간이 지나면 더 비싸지는 편이죠. 좀 특이한 게 공식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특정 모델의 무브먼트로 에타 2824-2를 사용하고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무브먼트를 사용하면 좀 더 비싼 편이기도 한데 무엇보다 에타 무브먼트를 어떻게 공급받고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네 번째는 카시오입니다. 저는 지샥과 카시오를 통칭해서 표현할 거고요. 카시오는 워낙 신제품과 한정판을 많이 출시하는 편이죠. GA2100 시리즈가 출시했을 때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카시오 시계들을 볼 때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데 색깔이나 케이스 종류가 아쉽다고 생각되면 보통 1년 전후로 그 사이에 엄청난 바리에이션을 만들어내는 편입니다. 이번 지아로크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바리에이션이 출시되었죠. 지아로크는 아니지만 이런 제품도 눈에 들어오네요. 재미있는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카시오 팩맨 에디션인데요. 지난주에 발표가 됐고 8월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약 13만원 정도고요. 이런 류의 시계가 그렇게 특별하진 않지만 재밌다고 표현한 게 카시오의 중저가 라이벌로 비견되는 타임엑스에서도 팩맨 에디션을 발표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자인 차이도 강하고 가격차, 기능차도 있어서 어떤 시계가 더 많은 판매고를 기록할지 궁금합니다.
5번째는 해외 시계 유튜버의 이야기입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얼반젠틀리 채널의 인스타그램에 재미있는 동영상이 하나 업로드 됐었습니다. 조깅을 하면서 비디오를 찍고 있고 그러다가 시계를 보여줬는데요. 롤렉스 시계에 나토 스트랩을 착용하고 있고 그 안쪽에 카시오 F91W를 같이 체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다는 반응도 있고 재밌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비슷한 방식으로 나침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시계 리뷰를 준비할 때는 양손의 시계를 착용하기도 하는데요. 시계는 자기 취향껏 착용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그냥 운동할 때는 조금 거슬리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또 하나는 롱 아일랜드 워치라는 채널 이야기입니다. 국내에서 크게 유명하진 않지만 시계 이야기를 재밌게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최근에 이마를 통해서 사파이어 글라스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했는데요. 이렇게 이마에 대봤을 때 사파이어 글라스가 더 차갑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해봤는데 진짜 차이가 있었고요. 플라시보 효과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온도차가 꽤 크게 체감되었습니다. 당연히 소재에 따른 열전도율에 의한 차이겠죠. 흔히 알려진 방법으로는 물방울을 떨어뜨려 본다든지 측정기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마 방법만큼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이 또 없는 것 같기도 하네요. 6째는 애플워치 이야기입니다. 정확히는 애플워치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용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애플워치 사용하시는 분들이 여러가지 커스텀을 즐기시잖아요. 특히 워치페이스를 활용해서 카시오나 지샥시계처럼 꾸미시는 분들도 있고 롤렉스나 태그웨어처럼 유명 시계 브랜드로 커스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애플워치 디자인 자체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인스타그램을 구경하다가 이런 케이스를 봤습니다. 리처드 밀이 떠오르기도 하고 젠타 스타일 케이스가 떠오르기도 하죠. 골든 컨셉트라는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거의 1,500불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워치 시리즈 6를 포함할 경우에는 2,150불이고요. 완전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되고 케이스가 암만 좋은 스펙이라고 해도 살 사람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 이게 어딘지 알리 감성이라서 알리에서도 찾아봤었는데 비슷한 류는 찾지를 못했고 오히려 지샥 스타일의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지샥도 약간 사각 스타일이고 워치페이스도 많이 있으니까 취향 맞는 분들께는 좋은 선택이겠네요. 7번째는 세이코5 소식입니다. 약 1년 전에 세이코는 세이코 다이버 전설의 모델 SKX 시리즈를 단종시키고 그 디자인을 세이코5가 가지고 가서 세이코5 라인업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중인데요. 최근에 회색을 베이스로 한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세이코5에서 출시하는 이 디자인의 시계가 SKX 시리즈에 비해서 바리에이션이 상당히 넓은 편이고 한정판 출시도 종종 하는 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이게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SKX 시리즈에 비해서 스펙은 다운됐고 가격은 또 꽤 많이 오르기도 했을 뿐더러 자꾸 여러가지 바리에이션들과 한정판을 출시하면서 SKX 시리즈의 아이덴티티가 자꾸 깎이는 느낌이 듭니다. 세이코 입장에서는 다른 좋은 시계들을 두고 SKX에 몰리는 게 싫기도 했겠지만 팬 입장에서는 그만큼 좋은 시계였는데 갑자기 단종시키더니 자꾸 그 디자인에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덕분에 SKX는 중고가도 많이 올랐고 세이코5의 판매량이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중국산 시계를 구매해서 커스텀을 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단종시키고 새롭게 출시하는 걸 제가 어떻게 하겠냐마는 아쉬운 건 사실이네요.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스코보 안데르센입니다. 최근 1971 스테이지 다이버를 데뷔시킨 스코보 안데르센이 자사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시계 1815 크로노그래프 리미티드 에디션 5종을 발표했습니다. 기본 1815가 베이직한 모델이었다면 이번 에디션은 가을을 떠올리는 따뜻하고 포근한 색깔로 돌아왔습니다. 브랜드 이름만큼이나 빈티지한 색상이 눈에 띕니다. 8월 1일 공식 출시가 될 예정이고 각 색상별로 100점 한정 수량이라고 하네요. 가격은 39만 9천원에 책정이 되었고 4피스가 들어있는 나토 스트랩 세트를 증정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 마지막 주 시계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딱 2주에 해당되지 않는 소식들도 있는데 저도 영상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 분량은 필요하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다루지 못한 세일이나 신제품 출시 관련 소식을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더나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